요즘 따라 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재택근무의 수도 증가했고요. 도시를 떠나 타지에 머물면서 일을 함께 병행하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양양에는요, 20년 전부터 이 워케이션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이렇게 빠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남들은 꿈도 꾸지 않거나 불가능할 거라 여겨 시도조차 하지 않던 19년 전,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외지 사람들을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시에서의 일을 실천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김주성 촌장. 치유와 쉼을 실천하며 나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막연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앞선 실천으로 상상 속 바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19년째 직접 증명하고 있는 그에게 워케이션 라이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들어봅니다. 이곳은 양양 달래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촌장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작업 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그 중장비 중에서 그 포크레인 10 장비가 있어요. 가장 큰 건데 그게 저희 집에 그 진입을 하면서 배수관을 지나오면서 배수관이 그 15톤 정도 되는 그 무게라 찢어져 가지고 물이 지금 새 가지고 이제 그 배수관을 갖다가 이제 보수하느라고 이렇게 모래도 지금 퍼다 놓고 시멘트도 사다 놓고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 달래촌에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년 전에 도시를 떠나서 2004년도에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귀촌이라는 단어가 없을 텐데 귀촌, 요즘 말로 하면 귀촌을 해서 오지 산속에 살기 시작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마을 이장이 되면서 마을 브랜드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달래촌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에는 참 여기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깡촌, 불모지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 그때 이렇게 회상을 하면은 그 저희가 들어갔던 산속은 전기, 전화, 뭐 인터넷, 휴대폰, 도로 완전히 그 길도 없는 오지에 제가 들어가서 맹지죠. 요즘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 오지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요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뭐 젊었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그때만 해도 중반이니까 그래서 또 2010년도 이장이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자식들하고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먹고 살 게 없어 도시로 간 거 아니냐.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려면은 뭔가 일자리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멋진 자연 경관을 갖춘 산골 마을은 보통 펜션 정도만 있거나 여름 한철 피서객이 오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촌장님 눈엔 이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 달래촌이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깡촌인데 그죠 오지인데 그냥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여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 보급되면서 SNS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죠 이 뒤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달래촌 그 몸마음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고 준공까지를 다 SNS 지상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개관식 할 때는
그 1박 2일에 비용을 내고 한 100여 명이 참가해서 그 오프닝 행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저기에서 외부에서 많이들 찾아주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만든 콘텐츠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음식, 건강한 식자재를 통해서 이 밥상을 알리는 데 주려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뭐 그 방송에 그 착한 식당으로 그 한창 그게 유행일 때 그 선정되면서 아마 줄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전부 다 오픈하며 마을을 알린 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는 터전을 바꾸고 낯선 곳에서 기존의 삶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겐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촌장님.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이곳을 둘러보고 머물면서 미련 없이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곳으로 마을을 선택했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겠다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전혀 그 말로 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소위 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시키고 뭐 다 해도 사실은 원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로 혹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 도농의 개념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데 도시 집중한다라면 도시에 다 갔으면은 뭐 농산어촌은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일도 계속해야 하고 기대에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하는데요. 현재 강원도로부터 워케이션 라이프 관련 지원금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를 떠나도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주성 촌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워케이션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은데요. 앞서 길을 닦아온 그에게 좋은 한마디를 구해봤습니다. 실제로 멀지 않게 우리 도내에서도 달래촌의 사례를 본받아서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곳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뭐 그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워케이션 이 선정이 되면은 도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 마인드도 제고가 돼야 되고 저희가 저희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불편하지 않고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숙식이나 여러 가지가 무리 없이 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던 산골 마을을 직접 디자인하고 머릿속 상상력을 몸소 실천해 워케이션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주성 촌장. 그의 용기와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달래촌이란 마을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SNS에 마을 이야기를 올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가 있는 한 달래촌 워케이션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